안녕하십니까. 2020년 8월 18일 최명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7월 30일 내정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.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이죠. 유경준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건데 그 문제 제기가 제법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만한, 그리고 그 중에는 아마도 이거는 꼭 해명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되는데, 우의장전입 의혹입니다. 우의장전입 의혹. 그래서 그 우의장전입 의혹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 텐데, 자, 세 차례 우의장전입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캐나다에 우선 연수를 2007년에 갔다가 2009년에 들어왔을 때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아파트에 본인이 김대지 후보자가 전입신고를 합니다. 그런데 이때 배우자하고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은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에 그대로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은마 아파트 잘 아시죠? 파락군. 그러니까 파락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아마 중학교를 그 대치동 근처에서 배정받기 위해서, 이런 게 전형적인 의장전입이죠. 전형적 의장전입. 실제 그 딸은요, 그 중학교에 갔습니다. 진선여중에 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딸을 진선여중 또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그 학교에, 그 중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딸과 처는 그 음마 아파트에 그냥 주소를 놔두고 자기는 송파구 잠실동에 주소를 뒀다,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런 게 전형적인 의장전입니다.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뭐라고 했냐면, 거기로 간 것은 특별히 다른 이유가 아니다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하여튼 그 초등학교에 딸이 들어가는데 초등학교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에 그냥 뒀다,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이거는 뭐예요? 사실상 우의장전입을 인정한 거죠.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바꾸는데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초등학교 5학년 때 만약에 전학을 가게 되면 새로운 데 가서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.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. 그래서 그냥 뒀다는 건데, 거기다가 이런 게 우의장전입입니다. 이런 게. 근데 이 우의장전입 문제가 지금 별로 통합당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까지 밝혀지지가 않았다 하는 점 하나. 이게 첫 번째 의장전입 의혹이고요. 두 번째는, 자, 이 김대지 후보자의 어머니가 2010년에 이 김대지 후보자가 있었던 잠실 아파트, 그 아파트로 또 주소를 옮겼고요. 그런데 김대지 후보자 가족은 그 이듬해 2011년 1월 달에 역삼동에 있는 경남 아파트로 옮깁니다. 근데 이 경남 아파트는 처제가 그 얼마 전에 그러니까 처제 명의 아파트로 자기 주소를 옮깁니다. 그리고 거기에 같이 김 후보자 모친도 같이 사는 주소를 옮겨 놓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? 자, 우선 실제 살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. 왜냐하면 김 후보자 모친 입장으로 본다면 김 후보자 모친이 사돈처녀 집에 들어가서 산 게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본인도 처제와 같이 산 게 되는데 일반적이진 않다,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. 일반적이지 않습니다. 이 아파트는 5억 한 5천만 원 정도에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처제가. 근데 이 당시에 처제 나이가 30대였는데, 자, 그러면 이 5억 5천만 원에 산 것, 이거는 과연 그 처제가 실제 산 것이냐, 아니면 김대지 후보자의 차명 재산이냐,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돼. 혹시 이게 차명 투자를 한 것 아니냐, 이런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. 이것도 유경준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, 이것도 제대로 좀 뭔가 파헤쳐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. 특히 청와대 검증팀에서는 이 문제를 당연히 들여다봤어야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돈집 처녀 집에 가서 사는 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. 쉽지 않은 일이고, 그 다음에 자기가 또 국세청장 후보자쯤 되고, 이 당시에는 국세청 직원이었습니다만은, 국세청 공무원이 자기 처제 집에 산다 가서, 이것도 좀 일반적이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들여다봐야 되는데, 청와대가 혹시 이 문제를 소홀히 했던 것 아니냐. 요즘에 계속해서
1주택 얘기, 공무원 1주택 얘기만 하다 보니까 아마 주택만 들여다보다 보니까 위장전입 의혹이나 아니면 이런 그 어떤 차명 재산 의혹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못한 것 아니냐. 일반적으로 얘기해서요. 자, 국세청장 후보자가 될 만한 사람이 자기 집이 없다. 이 사람 무주택자라고 그랬거든요. 근데 자기 집이 없다. 그거 그 선뜻 납득이 되십니까? 국세청장 후보자 정도 될 정도가 자기 집이 없다니요. 자기 집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데 무슨 사연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정상이죠. 그렇지 않습니까? 뭐 특별히 자기가 돈을 뭐 엄청 많이 쓴 것도 아닐 텐데 국세청장 후보자까지 되는 사람이 자기 집이 없다는 게 전 선뜻 납득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나이 50 정상적으로 공무원을 하거나 정상적으로 회사원 생활을 하거나 그러면 아주 특별히 어느 곳에 투자 실패를 하기 전에는요, 대략 나이 50 넘으면 자기 집 가질 수 있는 거, 강남이든 강북이든 간에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게 정상 아닙니까? 아주 뭐 돈을 펑펑 썼다 이러지 않기 전에는. 그런데 이 사람은 무주택자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처제집에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처제집에 가서 살고, 이게 과연 정상적이냐, 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체크가 안 됐느냐, 또 위장전입 부분도 체크가 안 됐다,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과 본인의 모친이 같이 처제집에, 본인의 처제, 그러니까 모친 입장에서 보면 사돈집 처녀 집에 가서 이제 산 격이 되고 말았는데, 이것이 유경준 의원의 문제 제기는 결국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 그 청약 가점제, 왜냐면 부모를 모시고 뭐 이렇게 살면 좋으니까, 그래서 청약 가점, 그럼 가점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부모를 모시는 척 한 것 아니냐,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, 그거에 대해서 이 김대지 후보자 측은 아니다, 뭐 부모님이 병원에 다니기 위한 편의, 그래서 뭐 거기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, 이것도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겁니다. 병원에 다니기 위한 편의를 위해서 특정, 뭐 예를 들어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 얘기를 보면 병원에 다닐 때만 거기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,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이야말로 또 전형적인 위장전입 의혹이 되는 것이죠. 그리고서 청약 가점을 노리고서 전입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그러니까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그러면 청약 시도를 했던 그 기록을 좀 달라라고 얘기했더니 그건 또 거부하고 있습니다. 뭔가 좀 냄새가 난다 뭐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? 이런 부분이 왜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느냐,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걸 지금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위장전입 의혹이 또 있습니다.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임대아파트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2015년 7월 달에 이제 여기에 전입신고를 했는데요. 이 당시에는 이 김대지 후보자가 서울에서 근무하지 않았고요. 부산 또는 세종시 이런 데에 4년 가까이 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럼 본인은 거기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얘기죠. 이러면 또 위장전입이 되는 거죠. 본인은 거주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이게 실거주용 아파트가 아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한 아파트가 아니다.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. 그런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. 이 기간 동안에 이 김대지 후보자의 부인과 딸이 다니는 그 대학 근처, 그게 이제 서대문구 부가연동에 있는 그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. 그러면 뭡니까? 처하고 딸은 부가연동 아파트에 살았는데 본인은 자곡동 임대아파트에, 그것도 본인은 세종시와 부산시 이런 데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임대아파트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? 그러면서 또 해명을 뭐로 했냐면, 그거는 서울에 출장 올 경우에 잠시 사용하기 위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. 그러면 서울에 출장 오면 딸하고 자기 부인이 있는 아파트에 안 가고 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. 별거 하나요? 이런 부분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런데 이 임대아파트가 또 보통의 임대아파트가 아닙니다. 우선 이 사람이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자격 요건이 되느냐, 이것도 별개로 따져봐야 되지만, 이 임대아파트가요 계약금 30%, 그 다음에
중도금 40%, 잔금 30% 이렇게 내면 나중에 뭐 한 10년쯤 뒤에 자기 명의로 전환해주는 분납형 임대주택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전세권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사실상 자기 소유의 아파트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. 2015년에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아마 2025년쯤이면 자기 집이 됩니다. 왜냐하면 계약금, 전세금 뭐 이렇게 되면 그런 것만 이제 잔금 이런 것만 다 치르면. 그러니까 이 분납형 임대주택은 다른 임대주택하고 다르다는 것이죠.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거를 그냥 전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사실상 자기 소유의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. 거기에다가 그 처제가 5억 5천만 원 정도 주고 샀다는 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, 역삼동 아파트. 이 아파트 또 이게 이제 차명재산 의혹이 있는 거니까 그것도 따져봐야 되고, 그 다음에 서울에 와서 주말이나 출장 때 썼다는 이 임대 아파트도 이게 사실상 전세권이 아니고 자기 뭐 일정 지분의 자기 소유권입니다.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무주택자로 홍보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무주택자면 뭐 뭐든지 다 오케이 되는 아마 그런 청와대 검증 시스템이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증 시스템 자체에 자 무주택이냐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, 예를 들어서 다주택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위법하지 않습니다. 위장 전입은 위법한 겁니다. 그런데 여기 보면 첫 번째 딸을 은마 아파트에 그냥 두었던 부분은 위장 전입을 자기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고, 그 다음에 김 후보 모친을 어쩌고저쩌고 한 것, 이것도 위장 전입 의혹이 짙고, 그 다음에 본인이 자곡동 임대아파트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, 그 다음에 본인의 딸과 그 처는 서대문구 아파트에 살았던 것, 이것도 뭔가 위장 전입 의혹이 매우 짙습니다.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아니 다주택은 범법행위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그런데 그 범법행위가 아닌 거를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막상 범법행위는 제대로 못 잡아낸 것 아니냐, 이런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. 오늘 뭐 한국일보나 이런 데에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지금 청와대가 하고 있는 저런 식의 검증, 이거는 검증도 아니다. 결국은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. 내일 그 김대지 후보자에 대한 그 청문회가 있는데요. 이렇게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후보자, 그리고 의혹투성이인 후보자를 내놓고서 통과시켜달라,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우선 제가 보건대는 검증조차 제대로 못하는 그런 무능함을 먼저 치유하는 게 우선돼야 되지 않겠는가,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